트럼프의 외교안보 책사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이자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방한의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선에도 주한미군 철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우 강력한 한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과제라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부소장답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모양새입니다. 먼저 트럼프가 재선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냐는 질문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미 정상 간에 매우 강력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그래서 미군 철수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미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위협, 특히 최근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이 야기한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해 함께 협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가 최근까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한국을 방어해야 하나?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트럼프가 한국의 친구이고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과 함께 지역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최근 러북 밀착으로 아시아 안보의 전체 방정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억지력을 늘리기 위해선 좀 더 적극적인 미국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2020년 미 일간 USA 투데이가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신간 경로 4번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드워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며 미군을 빼내라고 말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및 한국과 같은 다른 동맹들의 호구가 됐다면서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적 의무를 부담하는 데 대해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맹들의 해체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임스 매티스 초대 국방장관과 댄 코츠 당시 국가정보국 국장 사이의 논의 주제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에서 미군을 빼내기를 원했다고 우드워드는 적었습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빼내라고 명령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은 코츠 국장에게 그건 미친 짓이라며 그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드워드와 인터뷰에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호 및 방위비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있고 그들은 텔레비전과 백, 그 밖의 모든 것으로 거액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아주 많은 돈을 번다. 우리에게는 100억 달러가 든다. 우리는 호구다. 라고도 했습니다. 한국이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협상 담당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관리들에게 암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협은 약 4,000명으로 구성된 여단 병력 전체를 빼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약 28,500명의 주한미군 가운데 7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측근들을 통해 그가 한 발언이 모두 알려진 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는 뻔뻔스런 주장을 하는 것은 트럼프와 닮은 모습입니다. 이어 채널A가 트럼프가 재선하면 분담금을 늘릴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프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는 협상가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한 최종 입장이 어떻게 될지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협상해야 할 문제다. 라며 인상 압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2017년 7월 내부 브리핑에서 트럼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그해 17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매체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트럼프가 주장한 비용을 100억 달러, 약 13조 원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모두 물러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스 국무장관 등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와 미국의 위상 유지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생각으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매티스 전 장관은 여러 차트를 동원해 어떻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이라크, 한반도, 시리아 등지에서 테러와 핵 위협 등을 막아내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핵심 동맹관계에 관한 트럼프의 무지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수업 같은 분위기에 짜증이 난 것 같았고 이내 불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국이 100억 달러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격추해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트럼프는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에 보호비용을 청구할 것을 제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날 기사에 나온 100억 달러라는 수치는 10년치의 사드 비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에 보면 트럼프는 사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10년간 100억 달러가 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내면에 잠재된 이면에 한국이 분담금뿐만 아니라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과 사드 비용 전체까지 모두 한국이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깡패가 보호비 명목으로 돈 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라이츠 부소장은 최근 공화당에서 한국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질문에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 한국 핵무장보다 더 좋은 것은 대북 긴장 완화다. 또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더 강력한 해구산으로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더 강력한 해구산이란 말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미국 해구산은 막상 필요할 때 전개되지 않는 찢어진 해구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핵무장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더 불안해하는 것은 북핵 자체보다도 남북한 간의 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북한이 수년 내 핵무기 300개 이상을 손에 쥘 능력을 갖는다는데 미국의 해구산은 실체가 와닿지 않는 어음과 같다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핵무장론이 꾸준히 생명력을 이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나아가 트럼프는 취임 첫날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던 주요 자리를 대통령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정무직으로 바꾸는 이른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나름의 구체적인 이기 구상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는 트럼프의 동맹 무시 대외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의회 및 정부 내 견제 세력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안보에서 경제로 확대된 한미 동맹 관계가 이전과 다른 수준의 시험대에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재편할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재선 시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는 나라면 미국이 오커스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호주에게 핵잠수함 주는 것도 재고하게 조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가진 콜비는 지금 미국 조선업 역량으로는 2032년까지 호주의 핵잠수함을 공수해줄 수 없을 뿐더러 중국이랑 전면전을 각오하지도 않은 호주에게 미국 최중요 전략자산을 왜 넘겨줘야 하는가? 내 말은 중국과 전쟁이 임박한 이때 이런 군사 자산을 왜 퍼주느냐 말이다. 지금 미국이 바이든 말대로 잠수함 건조 역량을 해결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나?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콜비가 지적하는 다른 문제는 호주나 영국 등의 오커스 참여국의 군사 지원이 시진핑이 일으킬 전쟁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콜비는 이어 오커스가 본격적으로 핵잠수함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는 15년에서 20년은 걸린다. 그런데 시기상 이는 중국이 초고령화로 전쟁을 일으킬 힘을 상실하고 한참 후다. 중국의 전쟁 최적기인 지금으로부터 몇 년간을 막기는 늦어도 너무 늦다? 내가 결정권자였다면 오커스에 서명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이었을 듯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조 바이든과 전 호주 총리인 스콧 모리슨 및 전 영국 총리인 보리스 존슨에 의해 서명되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가 오커스에 관해서 모리슨과 논했을 때 모리슨이 말하기를 오커스에 관해 충분히 환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고했습니다. 단 트럼프는 핵잠을 호주, 영국 양국 간 공동 건조하자는 오커스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인터뷰에서 차기 트럼프 외교 정책을 담당할 콜비에게 오커스를 탈퇴할 거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콜비는 오커스를 갑작스레 폐기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오커스가 하하호호하며 문제없는 척을 하지 말란 거다. 내가 미국의 통치자라면 지금 미국의 문제는 이러이러하니 다른 국가들도 같이 조율해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미국의 중요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깨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 영국 해군 참모총장인 알란 웨스트는 오커스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은 중국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전력평가 등은 현재 관계에 안 좋은 쪽으로 변화를 자아낼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압도적 존재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주도하는 거대 플레이어다. 솔직히 말해 영국은 국력상으로 미국에 비하면 소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끔찍할 정도로 영국에게 중요하고 미국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는 건 영국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영국 왕립대학교의 전쟁학 교수로서 동아시아 전쟁 및 군사를 가르치는 오커스 전문가인 알레시오 파탈라노는 콜비의 현실주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신뢰를 가져다주지도 못했고 미국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동맹국들을 방기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오커스 관련 코멘트도 모순적이기 짝이 없다. 콜비는 오커스 탈퇴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선 다른 한편으로는 오커스에서 이루어질 협력에 대해 장담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파탈라노가 우려하는 진짜 지점은 콜비가 기존까지 미국과 동맹국 간 공유하는 가치를 뒤흔들 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가져올 국제정치에서의 파장입니다. 즉, 트럼프 2기 정부는 기존 유럽과의 인종적 문화적 연결고리나 앵글로색슨 향후회라 불리던 유대감보다 현실적으로 미국에게 얼마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따른 동맹 및 외교관계 재편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트럼프에게 있어 재발견한 보물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선박수주 점유율이 중국 59%, 한국 23%, 일본 13%인 반면 미국은 0.04%에 그칠 만큼 조선업이 쇠락했습니다. 결국 중국과 대립 중인 미국 입장에선 취약해진 자국 조선업 역량에 따른 군함 건조 및 MRO 사업 위축을 주요 동맹국이면서 중국에 대적할 세계 2위의 조선업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벌충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4월 중국이 운용하는 전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다며 중국은 조선업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약 230배라 전쟁 시 손상된 함정을 더 빨리 수리하고 대체 함정을 더 빨리 건조할 수 있지만 미국은 선박 건조 역량을 키우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강국인 한국, 일본과 협력해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공개 조언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엔 방한한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한화그룹의 이번 필리 조선소 인수에 대해서도 성명을 통해 획기적인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K조선이 올해 1,500억 달러, 약 209조 원에서 2029년 2,300억 달러, 약 320조 원으로 53.3% 성장할 글로벌 함정시장, 그리고 같은 기간 10.1% 성장할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진출을 계속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 조선업은 장기간 쇠퇴의 미 정부의 전폭 지원에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까지 더해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없이 해군력에서 중국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 트럼프가 정치 경제적 아니면 사업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핵잠을 허용하면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미 군함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